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제2의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남들이 잘 모르는 이 주식 앞으로 100배 봅니다. 어떤 주식이 제2의 포스코홀딩스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7,4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저희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부터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정리를 해놨으니까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2의 포스코 홀딩스 2차 전지 남들이 잘 모르는 이 주식 앞으로 100배 봅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2023년도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경쟁력 K배터리 2023년 올해도 재판 예고라는 건데, 지난해 양극재 수출액이 사상 최대 12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2022년도 뭐 특수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2023년도에도 세계 배터리 수요는 916기가와트십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916기가와트시를 원해요. 근데 공급량이 776기가와트십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776밖에 안 하는데 원하는 사람이 916기가와트시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보다 공급이 좀 더 우위에서는, 우리가 누구 줄지 결정할게, 필요한 사람은 이만큼인데 우리는 이거밖에 못 주겠는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훨씬 넘어서는 2023년도 호황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 미국과 FTA 맺은 국가에서만 조달한 배터리 부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 시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이죠. 거기에 따라서 아마 대한민국 국내 기업이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배터리 3사 SK온,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내 생산 규모도 앞으로 2년 안에 약 442기가와트시로 11배 이상 선장이 전망됩니다. 사실상 뭐 2023년도도 기대감이 크다라고 하지만 결론만 얘기하자면 2025년까지도 이 성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흐름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한다면, 오케이 성장하겠죠. 근데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방금 얘기한 대로 IRA가 뭐예요? 미국과 FTA 체결이 돼 있거나 동맹국에서만 가져온 소재, 원료만 가지고 만들어야 배터리를 뭘 지원금, 보조금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재나 원료 이 모든 게 한 국가에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이 아닌 러시아가 아닌 곳에서 만들어졌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하긴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예 원료부터 소재부터 이 모든 밸류 체인을 구축한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아마 가장 이슈를 받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포스코 홀딩스라는 거죠. 포스코 배터리 밸류 체인입니다. 포스코가 우리가 항상 철강에서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로 신사업 밸류 체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배터리 원료부터 배터리 재활용까지 2차 전지 소재 밸류 체인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어서 다시 재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전체 이 사이클을 모두 주관하는 그런 이 밸류 체인을 만든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리죠.
일단 포스코가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약 70% 가량 감소를 했는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은 뭐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냐? 아니 그렇게 좋다면서 실적이 안 좋았냐? 그게 아니죠. 2022년 9월 태풍 침수 피해라든가 손실, 복구비, 유형자산 손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면은 앞으로 꾸준한 우상향이 좀 기대되지 않겠느냐,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면 기업 가치가 약 37조 이상 성장 전망입니다. 현재 지금 25조입니다. 그럼 적어도 지금부터 약 50%가량은 더 성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수직 계열화라는 게 뭡니까?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신사업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받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밸류 체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건 이 수직 계열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이 밸류 체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나요? 를 한눈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바로 포스코 배터리의 밸류 체인입니다. 보시면은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그리고 니켈, 그리고 흑연, 그리고 인조 흑연인 콜타르, 이 네 가지를 어디서 일단 포스코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리튬은 수산화 리튬으로, 니켈은 황산 니켈로, 흑연은 이제 천연 흑연, 구형 흑연으로, 콜타르는 인조 흑연, 침상 코크스로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수산화 리튬과 니켈을 잘 섞어서 이 양극재를 만듭니다. 물론 여기 안에 황산 니켈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코발트나 망간도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핵심인 니켈과 리튬을 포스코에서 만든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 흑연 같은 경우에도 음극재로 만드는 핵심이죠. 그래서 구형 흑연은 천연 흑연으로, 침상 코크스는 인조 흑연으로. 이게 이제 좀 더 비싸지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포스코 케미칼에서 만들어내고요. 이 만들어낸 양극재와 음극재를 어디? 배터리 회사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을 하고 나면은 또 그 배터리가 여기저기 쓰이고 뭐 스마트폰 아니면 전기 저장 장치 아니면 전기차 그거를 재활용해서 다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수산화 리튬을 또 꺼내고 황산 니켈을 꺼내고 다 꺼내 가지고 다시 양극재, 음극재 만들고 배터리 만들어내고 그다음 전기차, IT, ESS 다시 재활용 이런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포스코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2차 전지의 정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원료부터 중요한 것보다 이 리튬, 니켈을 캐내는 거예요. 흑연 콜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 만들고 니켈 이 만드는 거는 사실상 원료를 가져오면은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원료까지도 포스코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에서 이제는 소재로 만들어서 배터리로 갖다가 그걸 재활용하는 지금 이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게 누구다? 그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정확히 어떻게 계열화가 되어 있나요? 그냥 이렇게 말만 들으면 진짠지 아닌지, 그러니까 말만 그런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배터리의 밸류 체인이고요.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음극재 중 인조 흑연의 원료인 콜타르는 이 포스코가 아시겠지만 철강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제철 공정에서 발생되는 이 콜타르를 포스코 케미칼의 자회사 PMC텍을 통해서 침상 코크스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스코에서 만든 이 제철 과정에서 만들어진 콜타르를 가져와서 그걸로 이제 자회사가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침상 코크스를 가공을 콜타르를 가공을 해서 인조 흑연 음극재로 만들고요. 이 흑연은 당연히 뭐예요? 예, 광석에서 캐오겠죠. 캐와서 만드는 게 천연 흑연 음극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 포스코 케미칼이 콜타르를 가공해서 코크스로 인조 흑연을 만든다. 음극재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음극재는 이렇게 만드네요. 그럼 양극재는 어떻게 만드나요?
포스코가 투자한 리튬 광산과 염호에서 획득한 원료는 리튬이죠. 예. 이 리튬을 이 포스코 리튬 솔루션에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이 되고요. 포스코의 니켈 광산에서 획득한 원료는 포스코에서 황산 니켈로 가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원료를 리튬과 니켈을 서로 염호와 여기는 광산에서 얻는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 원료를 어디서 얻어요? 보통은 다 해외에 있죠. 대부분 칠레라든가 아니면 볼리비아 이런 데서 얻어오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포스코가 직접 캐오는 원료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산 니켈과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을 시키고요. 리튬 니켈은 양극재인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니켈과 리튬이 잘 섞여서 양극재로 생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포스코가 투자한 포스코 리튬 솔루션이 수산화 리튬을 포스코의 니켈 강산에서 포스코가 황산 니켈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걸로 뭘 만든다? 양극재를 만드는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 보니까 음극재도 그렇고 양극재도 그렇고 이 포스코에 있는 계열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원료부터 지금 소재까지 다 만드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배터리의 이 가장 마무리 이게 뭐냐 한다면은 배터리를 계속 쓸 수 없잖아요. 결국의 끝은 재활용입니다. 왜? 이게 어디 써 있죠? 쭉 가보면은 여기서 원료 쭉 가서 소재 배터리 만들어내고요. 배터리에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 배터리가 전기차, 스마트폰, 전기 저장 장치에 쓰이고 마지막으로 재활용이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이 밸류 체인의 끝은 재활용이고 밸류 체인의 마무리는 재활용입니다. 배터리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리튬, 니켈, 흑연 등 다 꺼내서 다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의 끝은 원료, 소재, 그다음 뭐다? 다시 재활용. 그래서 결국엔 뭐다? 이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요. 이 재활용 산업이 뭐 얼마나 잘 된다고 솔직히 말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이 포스코의 이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까?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뭐가 대단한데요? 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무리는 결국 폐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성장세의 재활용 시장도 격전지입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 대비 부족한 원자재와 탄소 중립 가속화로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원자재를 중국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부분에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와 유럽의 원자재법 통과를 고려하면 폐배터리 선점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근데 폐배터리가 얼마나 성장하는데요? 폐배터리 시장은 2030년 6조에서 그러니까 아직 30년도 안 됐죠. 지금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밑에 있습니다. 6조도 아니고 뭐 1조 뭐 전절이 있겠죠. 근데 2030년부터만 계산을 해도 2050년까지 몇 배? 약 600조까지 100배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폐배터리다. 2030년부터만 보더라도 100배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는 부분이고 국내 배터리 제조사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사, 조합상사 이 배터리까지도 사업에 좀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성장세가 사실상 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배? 100배 이상 성장이 나온다.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있죠. 위대한 투자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다. 무슨 기업에 투자해라? EPS. 이게 뭐냐면은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라. 그러니까 매번 1조씩 계속 나오는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1억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2억, 앞으로 3억, 앞으로 10억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한다면 무조건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언급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EPS 주당 순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EPS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폐배터리 사업만큼 성장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 100배 이상 성장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그럼 이렇게 중요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대 배터리 회사가 있죠. 삼성, SK, LG 사업하고 있나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LG입니다. LG 이 소재에서 완제품 재활용까지 배터리 생태계 만든 LG입니다. LG화학은 21일 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제영택에 240억 원 규모 지분 투자를 발표를 했고요. 양사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북미 지역의 배터리 재활용 사업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제영택은 리튬 회수율 85%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미국에 배터리 진출을 하려고 제영택에 지분 투자를 했고 어느 정도 리튬 회수율이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배터리 공장에서 나오는 연간 2만 톤 가량의 스크랩을 에코프로 CNG와 협력을 하고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스크랩이 뭐냐 한다면은 이 배터리 파쇄물입니다. 이 배터리 파쇄물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극재, 음극재 뭐 안에 다 있겠죠? 거기서 이제 재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폐배터리의 진심이구나 확인할 수 있고 폴란드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 인근 성일하이텍이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지을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LG도 폐배터리의 진심이네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입니다. 삼성 SDI고요. 삼성 SDI 친환경 경영 선언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폐배터리 재활용 확대고요. 삼성 SDI는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배터리 핵심 원소재들을 폐배터리 재활용 확대를 통해 재활용 비중을 늘리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삼성 SDI 연구소 내 리사이클 연구 랩을 신설을 해서 배터리 소재 회수율 향상과 친환경 소재 회수 기술을 개발합니다. 세 번째로 삼성 SDI는 2020년부터 이미 천안, 울산 사업장에서 각각 파쇄 폐기물 이걸 우리는 스크랩이라고 합니다. 순환 체계를 구축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전문 업체 PM그로우와 전기버스 배터리 ESS도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폐배터리를 활용도 해보고 이미 지금 스크랩 파쇄 폐기물을 이용해서 지금 이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내에서 소재 원료를 뽑아내고도 있고요. 지금 연구소도 만들어내서 지금 기술을 개발을 하고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마지막입니다. SKO는 폐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SK 폐배터리입니다. SK 에코플랜트가 2년 연속 CES에 참가를 했고요. 폐기물 자원화 미래에너지 밸류체인을 선보입니다. SK 에코플랜트는 폐기물 처리, 관리 및 리사이클링 중심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에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리사이클링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폐배터리로. 폐배터리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보유한 어센드 엘리먼츠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아까 제형택에 투자한 것처럼 이 폐배터리 관련된 기술력이 좋은 기업에 대부분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터리 전구체 제조 글로벌 기업 중국 CNGR이라든가 폐배터리 관련 글로벌 파트너 협업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뿐만이 아닙니다.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LG, 그 다음에 SK, 그 다음에 삼성까지 모두 폐배터리에 진심이고 투자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성장하는 산업이 폐배터리고 앞으로 2030년부터 100배 이상 성장이 이미 기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배터리 관련주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첫 번째입니다. 바로 영풍입니다. 리튬만 쏙쏙
영풍 2030년 폐배터리 재활용 매출 5조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영풍은 50년간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며 금속 회수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상당히 오랜간 기술력을 만들어냈죠. 세계 최초 육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가동으로 연간 2,000톤의 폐배터리를 처리를 하고요. 2030년까지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 소재 연간 70만 톤 생산으로 약 매출 5조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풍도 지금 폐배터리 사업에 좀 빠져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언급한 기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이죠. 성인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리사이클링 환경 기업 그리고 폐배터리 리튬이온 재활용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 중 하나고요. SK온,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과 폐배터리 관련 협력 및 지분 관계입니다. 삼성 SDI가 성인하이텍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요. 폐배터리 성장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생각보다 바닥에서 좀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풍이고요. 지금 21선을 이제 막 뚫었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바닥에서 좀 추세 전환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성일하이텍입니다. 상장하고 정말 많이 눌렸습니다. 이 정도면은 많이 눌린 상태라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추세 전환이나 21선 돌파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게 폐배터리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영풍이나 성일하이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근데요,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이라든가 또는 이걸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 예상되는 뉴스, 시황을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직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쓴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아니 개인정보나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입력 아무것도 개인정보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무료로 어플 들어오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내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어플이 뜨고요.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100%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개인정보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무료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 무료로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로봇이나 UAM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6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 6만 명 감사합니다 글을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제 실전 매매법,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얻어갈 수 있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보시면은 1월 16일, 13일, 10일, 11일, 10일 추천주 매일매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이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정리해드립니다. 일단 뭐 최근에 광산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이슈 관련주 다 무료로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딴 거 안 바랍니다. 100% 평생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